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블룸버그에서 전하는 중국의 양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날짜는 3월 11일자로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 그거를 제목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차이나 시멘스 룰링 파티스 그립 했는데, 룰링 파티 하면 지배하는 당이니까 공산당을 말하는데, 공산당의 그립하면 꽉 이렇게 잡는 것을 말하는데 그립감이 좋다 할 때 공산당이 이렇게 꽉 잡았는데 룰링 파티스 그립 언 캐비넷 하면 내각을 말하는데, 중국은 공산당과 스테이트와 이렇게 공산당이 커뮤니스트 파티하고 스테이트가 국가랑 공산당이 함께 통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산당이 다 실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을 했다. 시진핑 1인 체제로 확인을 했다.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체인지 이 공산당의 지금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스테이트 카운슬이 have to follow ideologies like seesaw. 시진핑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 이데올로기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공산주의의 나라가 됐다. 공산주의 1인 체제의 나라가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에 보시면은 3월 10일 날 이렇게 양회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면서 시진핑이 이제 박수를 받고 있는 델리게이츠 대표들이 박수를 치면서 클로징 세션이니까 마치는, 양회를 지금 마치는 그러한 사진을 블룸버그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뀐 법이라는 게 레지슬레이터, 차이니스 레지슬레이처가 법이 뭐에다가 투표를 했느냐 하면은 4데케이드 올드로 40년 동안 공산당의 그 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40년 전이면은 1984년경이 되는데, 그때 커뮤니스트 파티스 그립, 공산당이 그 캐비넷에 대한 관계가 40년 동안의 이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더 타이트하게 꽉 잡았다. 커뮤니스트 파티가 이 캐비넷을, 스테이트를 꽉 잡아가지고 시진핑한테 많은 실권을 주게 됐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2,883명이라고, 2,883명 델리게이츠가 이 1년 매년마다 애뉴얼 내셔널 피플즈 컨그레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NPC라고 내셔널 피플즈 컨그레스라고 나오는데, NPC가 뭐냐? NPC가 바로 중화인민의회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공산당을 말하는 것인데, 블룸버그가 보낸 그 방송 짤막하게 이번에 양회 그걸 보내면서 여기에도 이제 내셔널 피플즈 컨그레스라고 앞에 이제 보이는 것이 바로 공산당 대의원들의 그러한 것을 NPC라고 한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3명 중에서 8명이 A voted against 반대 의견을 했고 8명이, 그리고 9명은 abstained 기권을 했다. 기권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것 중에 강조점이 뭐냐면 emphasizes party's leadership,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including
시진핑 thought, 시진핑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중국을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진핑에게 많은 실권을 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보시면은 이 어멘디들로 이 수정된 그러한 이번에 이제 공산당의 법률이 NPC 대의원들이 3,000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통과시킨 어멘디드로는 wasn't immediately available,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이제 실권이 시진핑에게 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 중에는 annual growth target, 이 성장 그 연 성장률을 5%로 정했다.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원래는 중국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1%씩 더 높았는데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한 1%씩 낮게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6% 하는가 했더니 5%의 목표를 잡고 간다고 양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 결정된 이 법은 지난 1982년 40년 전이라는 말이 이제 1982년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1982년도에 그때 어답티드 채택이 된 이래로 지금 이제 한 42년이 지나고 나서 2024년에 그렇게 이번에 또 바뀌게 됐다. 이번에 이제 커뮤니스트 파티가 더민에 있어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공고히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당의 영향력은 프람 컴퍼니 보드룸스, 그 회사 안에 있는 그 보드룸 회의실에서부터 유니버시티 렉처 홀스, 대학 강당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다 이게 통제 all way of works of life, 모든 그 삶의 생활까지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는 그런 중국이 그야말로 뼛속 깊이 공산당의 나라가 이번 양회 법률을 통해서 성큼 내딛게 됐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당원들은 굉장히 그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성실하고 두뇌도 브라이트하고 훈련을 계속 거쳐서 엄선된 공산당이 98 밀리언이니까 9,800만 명, 약 1억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공산당은 1억. 미국에는 이제 기독교의 나라니까 미국의 이제 기독교인도 성실하게 바이블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의 1억, 미국 크리스찬의 1억이 한판 붙는 건지 이 공산당이 이번에 그 공산당을 시진핑 1인 체제하로 98 밀리언 멤버스를 갖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 한 그 법률은 시진핑의 이제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 차이나 센터에 있는 이게 중국 분인 것 같은데 창하오웨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 NPC 2,883명의 회원들이 공산당원들이 참석해서 한 그 양회 모임에 대해서 이 법률을 어멘드먼트 수정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Intended to modernize the law. 법률을 현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다. 현대에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새롭게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져. 심리전에서부터 컴퓨터 해킹에 이르기까지 뭐 대포 쏘고 이렇게 핵무기 날리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이 모든 전면에 인간의 모든 심리전에 이르기까지 미국 같으면은 아마존에 대항해서 이제 테무가 오히려 아마존 회원보다 더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마약 문제에서도 값싼 중국산 펜타닐 같은 경우가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수만 명이 죽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거기에 맞도록 시진핑한테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쪽으로 갔다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정권이 갔다는 것은 공산당에게 정권이 갔다는 것이고 이 공산당은 캐비넷, 국가에 대한 리더십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번 양해의 모습을 짧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CCTV에 나오는 것을 블룸버그가 캡처를 해가지고 한 3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NPC 내셔널 피플스 컨그레스를 비추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그 변화가 이제 하이 퀄리티 디벨로프먼트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복잡해지는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로 슬로우 이코노믹 리커버리 팬데믹 이후에 천천히 경제가 회복된다는 문제 그리고 스탑온 디플레이션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지만 중국은 돈을 더 풀어야 되는 디플레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unfolding property crisis 프로퍼티 하면 자산을 말하는데 이 자산의 위기가 unfolding 됐다. 접혀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졌다. 그 말은 이제 위험에 처했다는 그러한 내용. 자산이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자본 시스템으로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금융 공격에 대해서 아마 하는 얘기 같은데 unfolding property crisis 그리고 trade tensions with US 미국과의 이제 무역 문제도 high quality development로 가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률은 콤레이더 시진핑이라 그랬는데 이 사령관 되는 시진핑에 의해서 이게 공산당의 그러한 팔러시와 그 결정들이 어떻게 이제 스테이트 오르건이라는데 이 스테이트 오르건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being fully 완전하고 이펙티블리하게 implemented 강제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으로 워킹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을 이렇게 공산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로 가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번에 이렇게 법률을 개정한 그러한 곳에는 지난해 9월에 시진핑이 이건 그 24명 멤버의 폴리트 뷰로 정치국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 그 미팅에서 사이언티픽 가이던스 과학적인 이렇게 지침들을 내어 놓음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에 법률이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러한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 가버먼트 아피셜스 정부 아피셜 관리들은 제한이 된다. 엄격하게 스트릭틀리하게 limited to implementing their edicts 그들의 규정들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되게 되고 공산당 특별히 C 주석의 이데올로기의 그러한 significance of its ideology라고 했는데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의미심장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 elevated significance of its ideology 그리고 national security matters 국가적인 안보 문제 특별히 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지도력의 힘을 시진핑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과 맞짱을 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에서 이제 법률을 개정할 때 40년 전에 1982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980년대에 등소평에 그 당시에 이제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을 중국이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산당과
국가의 당과 국가의 분리가 이미 1980년도에 일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979년도에 소련을 견제하는 그러한 이렇게 세력으로서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등소평을 통해서 개혁 개방을 해서 2001년도에는 WTO 세계무역기구에까지 등록을 해서 지금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밟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단시간에 된 것이 아니라 40년의 긴 여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이제 요것과 관련 기사를 블룸버그에서 보시면은 하나를 보여드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비자 없이 비자 프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비자 프리 엔트리가 나라가 지금 이제 토탈 15개 나라로 2023년 7월부터 7월 이후로 since July 2023 2023년 7월 이후로 15개 나라가 이렇게 중국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새롭게 빨간 부분은 새롭게 승인된 것이고 노란 부분은 이미 이제 승인된 그런 국가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든 하는데 또 중국에서 이쪽으로 육지로 이렇게 물건을 하려면 여기 중앙아시아 소위 말하는 스탄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쪽 지역이 더 중요성을 나타내 가지고 미중 간에 서로 이제 경쟁적인 실험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